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명상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삶의 문제들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이란 게 참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명상이 저에게 기쁨이나 환희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끝없는 허무함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삶은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고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연을 둘러보십시오. 저 들판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이 숲속을 뛰어다니는 다람쥐 한 마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의 삶도 본질적으로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에는 반드시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는 우리의 생각, 그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아 헤매고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에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어차피 의미도 없는 삶, 뭐하러 살지 하는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자기 파괴적인 충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은 본래 의미가 없는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스스로 의미를 그려나가는 화가들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여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은 믿음과 구원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성취와 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어떤 예술가는 창작의 고통과 희열 속에서 또 어떤 봉사자는 나눔을 통해 의미를 발견합니다. 심지어 아주 가난한 나라의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무사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미 부여 방식만이 옳다고 믿거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돈 버는 게 최고지. 아니야, 예술이 더 숭고해. 권력을 잡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이런 비교와 판단이 또 다른 갈등과 괴로움을 낳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모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생각 그 자체를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코끝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숨결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여기에는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도 의미 있다, 의미 없다는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기에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 그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의미 부여를 내려놓을 때 질문자께서 겪고 있는 허무함과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상은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명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현재에 더 깨어 있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고요함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텅 빈 공허함과 외로움, 이유 없는 우울감이 저를 덮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명상 중에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도 명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이 또한 놀라운 발견이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명상이 그 공허함과 불안, 짜증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상은 그것들이 원래 내 안에 존재했음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연못에 비유해 봅시다. 평소 우리의 마음은 온갖 생각과 감정, 외부의 자극들로 인해 흙탕물이 자욱한 상태와 같습니다. 연못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 흙탕물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이 맑아지면서 비로소 연못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자갈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 썩은 나뭇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짜증은 바로 그동안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잠재해 있던 당신 마음의 일부입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생각에 몰두하느라 그것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까르마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주 조용한 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냉장고에 웅하는 작은 소음이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들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명상을 잘못하고 있나 하고 걱정하거나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판단 없이 계속 지켜보다 보면 한때 나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 감정의 파도도 어느 순간 잔잔해지고 또 다른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경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상태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또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저 마음을 코끝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시원한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내 몸 밖으로 나가는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 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생각도 설령 그것이 아주 거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에 의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상의 기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생각은 그저 떠올랐다가 머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저 플랫폼에 서서 오고 가는 기차를 바라보듯
나의 호흡이라는 기둥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생각에 끌려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나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아, 내가 호흡을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부드럽게 다시 코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또 알아차리고 돌아올 뿐입니다. 네, 이제 천천히 몸을 움직여 깨어납니다.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졸음이 많이 왔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온갖 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롯이 호흡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졸음이 왔다면, 아, 내 몸이 그동안 피곤했구나, 휴식이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망상이 많았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집중이 잘 되었다면 그저 그랬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경험에 성공 또는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명상은 시간을 죽이거나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시간이 빨리 갔다고 해서 좋은 명상도 아니고 지루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나쁜 명상도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 졸음, 망상, 통증, 평온함, 지루함, 시간 감각의 왜곡,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그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경험을 평가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고요한 성찰이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좋은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저 온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고요한 지혜의 숲에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명상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삶의 문제들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이란 게 참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명상이 저에게 기쁨이나 환희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끝없는 허무함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삶은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고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연을 둘러보십시오. 저 들판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이 숲속을 뛰어다니는 다람쥐 한 마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의 삶도 본질적으로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에는 반드시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는 우리의 생각, 그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아 헤매고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에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어차피 의미도 없는 삶, 뭐하러 살지 하는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자기 파괴적인 충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은 본래 의미가 없는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스스로 의미를 그려나가는 화가들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여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은 믿음과 구원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성취와 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어떤 예술가는 창작의 고통과 희열 속에서, 또 어떤 봉사자는 나눔을 통해 의미를 발견합니다. 심지어 아주 가난한 나라의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무사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미 부여 방식만이 옳다고 믿거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돈 버는 게 최고지. 아니야, 예술이 더 숭고해. 권력을 잡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이런 비교와 판단이 또 다른 갈등과 괴로움을 낳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모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생각 그 자체를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코끝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숨결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여기에는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도, 의미 있다, 의미 없다는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기에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 그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의미 부여를 내려놓을 때 질문자께서 겪고 있는 허무함과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상은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명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현재에 더 깨어 있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고요함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텅 빈 공허함과 외로움, 이유 없는 우울감이 저를 덮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명상 중에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도 명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이 또한 놀라운 발견이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명상이 그 공허함과 불안, 짜증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상은 그것들이 원래 내 안에 존재했음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연못에 비유해 봅시다. 평소 우리의 마음은 온갖 생각과 감정, 외부의 자극들로 인해 흙탕물이 자욱한 상태와 같습니다. 연못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 흙탕물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이 맑아지면서 비로소 연못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자갈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 썩은 나뭇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짜증은 바로 그동안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잠재해 있던 당신 마음의 일부입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생각에 몰두하느라 그것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까르마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주 조용한 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냉장고에 웅하는 작은 소음이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들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명상을 잘못하고 있나 하고 걱정하거나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판단 없이 계속 지켜보다 보면 한때 나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 감정의 파도도 어느 순간 잔잔해지고 또 다른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경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상태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또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저 마음을 코끝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시원한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내 몸 밖으로 나가는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 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생각도 설령 그것이 아주 거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에 의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상의 기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생각은 그저 떠올랐다가 머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저 플랫폼에 서서 오고 가는 기차를 바라보듯 나의 호흡이라는 기둥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생각에 끌려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나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내가 호흡을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부드럽게 다시 코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또 알아차리고 돌아올 뿐입니다. 네, 이제 천천히 몸을 움직여 깨어납니다.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졸음이 많이 왔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온갖 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롯이 호흡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졸음이 왔다면 내 몸이 그동안 피곤했구나, 휴식이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망상이 많았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집중이 잘 되었다면 그저 그랬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경험에 성공 또는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명상은 시간을 죽이거나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시간이 빨리 갔다고 해서 좋은 명상도 아니고 지루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나쁜 명상도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 졸음, 망상, 통증, 평온함, 지루함, 시간 감각의 왜곡,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그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경험을 평가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고요한 성찰이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좋은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저 온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고요한 지혜의 숲에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명상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삶의 문제들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이란 게 참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명상이 저에게 기쁨이나 환희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끝없는 허무함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삶은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고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연을 둘러보십시오. 저 들판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이 숲속을 뛰어다니는 다람쥐 한 마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의 삶도 본질적으로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에는 반드시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는 우리의 생각, 그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아 헤매고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에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어차피 의미도 없는 삶, 뭐하러 살지 하는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자기 파괴적인 충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은 본래 의미가 없는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스스로 의미를 그려나가는 화가들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여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은 믿음과 구원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성취와 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어떤 예술가는 창작의 고통과 희열 속에서 또 어떤 봉사자는 나눔을 통해 의미를 발견합니다. 심지어 아주 가난한 나라의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무사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미 부여 방식만이 옳다고 믿거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돈 버는 게 최고지. 아니야, 예술이 더 숭고해. 권력을 잡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이런 비교와 판단이 또 다른 갈등과 괴로움을 낳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모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생각 그 자체를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코끝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숨결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여기에는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도 의미 있다, 의미 없다는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기에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 그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의미 부여를 내려놓을 때 질문자께서 겪고 있는 허무함과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상은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명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현재에 더 깨어 있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고요함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텅 빈 공허함과 외로움, 이유 없는 우울감이 저를 덮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명상 중에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도 명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이 또한 놀라운 발견이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명상이 그 공허함과 불안, 짜증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상은 그것들이 원래 내 안에 존재했음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연못에 비유해 봅시다. 평소 우리의 마음은 온갖 생각과 감정, 외부의 자극들로 인해 흙탕물이 자욱한 상태와 같습니다. 연못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 흙탕물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이 맑아지면서 비로소 연못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자갈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 썩은 나뭇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짜증은 바로 그동안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잠재해 있던 당신 마음의 일부입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생각에 몰두하느라 그것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까르마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주 조용한 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냉장고에 웅하는 작은 소음이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들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명상을 잘못하고 있나 하고 걱정하거나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판단 없이 계속 지켜보다 보면 한때 나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 감정의 파도도 어느 순간 잔잔해지고 또 다른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경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상태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또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저 마음을 코끝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시원한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내 몸 밖으로 나가는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 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생각도 설령 그것이 아주 거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에 의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상의 기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생각은 그저 떠올랐다가 머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저 플랫폼에 서서 오고 가는 기차를 바라보듯 나의 호흡이라는 기둥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생각에 끌려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나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아, 내가 호흡을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부드럽게 다시 코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또 알아차리고 돌아올 뿐입니다. 네, 이제 천천히 몸을 움직여 깨어납니다.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졸음이 많이 왔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온갖 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롯이 호흡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졸음이 왔다면, 아, 내 몸이 그동안 피곤했구나, 휴식이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망상이 많았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집중이 잘 되었다면, 그저 그랬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경험에 성공 또는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명상은 시간을 죽이거나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시간이 빨리 갔다고 해서 좋은 명상도 아니고 지루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나쁜 명상도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 졸음, 망상, 통증, 평온함, 지루함, 시간 감각의 왜곡,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그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경험을 평가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고요한 성찰이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좋은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저 온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고요한 지혜의 숲에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명상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삶의 문제들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이란 게 참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명상이 저에게 기쁨이나 환희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끝없는 허무함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삶은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고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연을 둘러보십시오. 저 들판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이 숲속을 뛰어다니는 다람쥐 한 마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의 삶도 본질적으로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에는 반드시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는 우리의 생각, 그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아 헤매고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에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어차피 의미도 없는 삶, 뭐하러 살지 하는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자기 파괴적인 충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은 본래 의미가 없는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스스로 의미를 그려나가는 화가들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여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은 믿음과 구원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성취와 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어떤 예술가는 창작의 고통과 희열 속에서 또 어떤 봉사자는 나눔을 통해 의미를 발견합니다. 심지어 아주 가난한 나라의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무사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미 부여 방식만이 옳다고 믿거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돈 버는 게 최고지. 아니야, 예술이 더 숭고해. 권력을 잡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이런 비교와 판단이 또 다른 갈등과 괴로움을 낳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모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생각 그 자체를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코끝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숨결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여기에는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도 의미 있다, 의미 없다는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기에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 그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의미 부여를 내려놓을 때 질문자께서 겪고 있는 허무함과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상은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명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현재에 더 깨어 있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고요함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텅 빈 공허함과 외로움, 이유 없는 우울감이 저를 덮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명상 중에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도 명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이 또한 놀라운 발견이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명상이 그 공허함과 불안, 짜증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상은 그것들이 원래 내 안에 존재했음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연못에 비유해 봅시다. 평소 우리의 마음은 온갖 생각과 감정, 외부의 자극들로 인해 흙탕물이 자욱한 상태와 같습니다. 연못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 흙탕물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이 맑아지면서 비로소 연못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자갈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 썩은 나뭇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짜증은 바로 그동안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잠재해 있던 당신 마음의 일부입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생각에 몰두하느라 그것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까르마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주 조용한 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냉장고에 웅하는 작은 소음이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들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명상을 잘못하고 있나 하고 걱정하거나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판단 없이 계속 지켜보다 보면 한때 나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 감정의 파도도 어느 순간 잔잔해지고 또 다른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경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상태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또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저 마음을 코끝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시원한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내 몸 밖으로 나가는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 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생각도 설령 그것이 아주 거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에 의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상의 기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생각은 그저 떠올랐다가 머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저 플랫폼에 서서 오고 가는 기차를 바라보듯 나의 호흡이라는 기둥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생각에 끌려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나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내가 호흡을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부드럽게 다시 코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또 알아차리고 돌아올 뿐입니다. 네, 이제 천천히 몸을 움직여 깨어납니다.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졸음이 많이 왔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온갖 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롯이 호흡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졸음이 왔다면 내 몸이 그동안 피곤했구나, 휴식이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망상이 많았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집중이 잘 되었다면 그저 그랬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경험에 성공 또는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명상은 시간을 죽이거나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시간이 빨리 갔다고 해서 좋은 명상도 아니고 지루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나쁜 명상도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 졸음, 망상, 통증, 평온함, 지루함, 시간 감각의 왜곡,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그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경험을 평가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고요한 성찰이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좋은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저 온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고요한 지혜의 숲에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고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명상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삶의 문제들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이란 게 참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명상이 저에게 기쁨이나 환희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끝없는 허무함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삶은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고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연을 둘러보십시오. 저 들판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이 숲속을 뛰어다니는 다람쥐 한 마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의 삶도 본질적으로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에는 반드시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는 우리의 생각, 그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아 헤매고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에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어차피 의미도 없는 삶, 뭐하러 살지 하는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자기 파괴적인 충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은 본래 의미가 없는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스스로 의미를 그려나가는 화가들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여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은 믿음과 구원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성취와 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어떤 예술가는 창작의 고통과 희열 속에서 또 어떤 봉사자는 나눔을 통해 의미를 발견합니다. 심지어 아주 가난한 나라의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 무사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미 부여 방식만이 옳다고 믿거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돈 버는 게 최고지. 아니야, 예술이 더 숭고해. 권력을 잡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이런 비교와 판단이 또 다른 갈등과 괴로움을 낳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모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생각 그 자체를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코끝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숨결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여기에는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도 의미 있다, 의미 없다는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기에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 그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의미 부여를 내려놓을 때 질문자께서 겪고 있는 허무함과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상은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명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현재에 더 깨어 있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고요함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텅 빈 공허함과 외로움, 이유 없는 우울감이 저를 덮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명상 중에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도 명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이 또한 놀라운 발견이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명상이 그 공허함과 불안, 짜증을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상은 그것들이 원래 내 안에 존재했음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연못에 비유해 봅시다. 평소 우리의 마음은 온갖 생각과 감정, 외부의 자극들로 인해 흙탕물이 자욱한 상태와 같습니다. 연못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 흙탕물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이 맑아지면서 비로소 연못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자갈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 썩은 나뭇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짜증은 바로 그동안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잠재해 있던 당신 마음의 일부입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생각에 몰두하느라 그것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까르마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주 조용한 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냉장고에 웅하는 작은 소음이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들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명상을 잘못하고 있나 하고 걱정하거나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판단 없이 계속 지켜보다 보면 한때 나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 감정의 파도도 어느 순간 잔잔해지고 또 다른 순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경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상태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또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저 마음을 코끝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시원한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내 몸 밖으로 나가는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 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생각도 설령 그것이 아주 거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에 의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상의 기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생각은 그저 떠올랐다가 머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본성입니다. 우리는